안녕하세요, 디지털건마드입니다. 귀엽죠? 오늘은 지난번 두 영상에서 플레이오토와 이셀러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솔루션들을 좀 더 말씀드리기 전에 위탁판매 시장의 전체적인 요즘 느낌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위탁판매 운영하시는 분들 요즘 매출이 많이 떨어지셨죠? 사실 휴가철에는 매출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지금은 이번 달에 또 추석 연휴가 있어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좀 감안하더라도 매출이 적으면 20-30%, 많으면 절반 이상 떨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최근에 따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좀 바쁘기도 했고, 또 지난달에는 뒤늦게 저희 온 가족이 처음으로 시작한 차를 두고 코로나가 다 같이 걸려서 고생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덕분에 저도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매출을 바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미지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이미지 합쳐서 사업자 개수가 6, 7개 정도 되는데, 6월에 제일 많이 매출이 올랐을 때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죠.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편이라서 매출이 많이 나올 때도 인정을 했었지만,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도 다 줄어든 이유가 있으니까 쿨하게 좀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잘 아셔야 될 게, 유튜버나 강사라고 무조건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매출 규모의 차이가 좀 있는 거지, 어느 정도의 부침은 다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는 여러 유튜브 영상들은 전부 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인 경우가 많으니까 다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기 마련입니다.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자괴감 느끼지 마시고,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온라인 판매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언제나 좋았냐, 매번 힘들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우리 같은 무제고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도 어렵긴 한데, 사입이나 제조하시는 분들도 요즘 정말 어려워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광고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크리티컬한데, 아시겠지만 사입이나 제조하면 마진율이 높죠. 상품 잘 골라서 만들거나 수입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건 맞는데, 대신 그만큼 리스크가 생기는 거고, 특히 광고 운영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부터 여러 다른 SNS 광고들까지. 근데 이 광고 효율이 전체적으로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제 주변에 판매하는 사람들도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케팅 대행사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상품 판매 말고 서비스나 다른 사업도 구글이나 페북, 인스타 이런 광고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요즘은 광고 효율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광고비 100만 원 쓰면 매출이 그래도 2, 300은 나와줘야 되는데, 광고비 100에 매출 100 이런 경우도 있고요. 참 쉽지가 않아요. 물론 어디든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지만 우리 위탁판매 셀러들이 힘든 만큼 사실 그 윗단계인 사입이나 제조 이런 사람들도 정말 힘들다, 요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내가 힘든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들 힘드니까 그냥 참으세요 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왜 매출이 좀 떨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탁판매 매출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 영향이 있긴 합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가면서 매출이 조금 더 다시 오르는 시기가 올 텐데, 이거는 전체적인 시기적인 거니까 둘째 치고요. 사실 조금 더 큰 이유는 마켓의 정책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부터 마켓들의 대량 등록에 대한 정책들이 좀 엄격하게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무지성 대량 등록의 시대는 끝나고 가공 대량 등록의 시대가 온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정책들의 변화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판매가 안 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났거나 혹은 네이버 쇼핑 검색을 통해서 일정 기간 이상 클릭이 없었던 상품들,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노출을 안 시켜주고 판매 중지까지 걸리는 그런 정책들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몇만 개 이상, 10만 개, 20만 개 쫙쫙 올려놓고 아무나 팔려라 하고 팔짱 끼고 기다리는 거는 이제 의미가 거의 없어졌고요. 끊임없이 상품 순환을 계속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정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작년 말보다 혹은 올해 초중반보다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옛날 생각해서 상품 운영을 적당히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조금 더 부지런하게 상품 순환을 더 자주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마켓틀의 정책 변화로 대량 등록은 이제 끝났다 라는 말들도 있긴 한데, 저도 어느새 유튜버한 지 3년이 됐고, 저 처음 시작할 때도 대량 등록 끝났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부터 판매를 계속하긴 했지만, 최근 3년간의 제 판매 내역도 이 전부 영상으로 남아있고,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제 매출을 보여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기록들이 남아있죠. 어느 시장이나 레드오션도 없고
경쟁자가 없는 것도 없으니 꾸준히 운영을 잘하면 되는 건데 뭐 사실 앞으로도 위탁판매 시장 자체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정밀 가공, 상품 하나에 1시간이 써서 수정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어느 정도는 이 시스템으로 구현된 시장이 분명히 계속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성 대량 등록은 없어지고 가공 대량 등록이 살아남을 텐데 자, 예전부터 늘 말씀드리는 이렇게 양으로만 승부하거나 아니면은 정밀 가공, 질로만 승부하는 거는 너무 극단적이니까 둘 다 적당히 운영하는 가공 대량 등록을 저는 추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매출이 요즘 떨어진 이유는 사실 이 두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할 거예요. 각자 상품 소신법도 다르고 운영하는 도매 사이트도 다르니까 변수가 너무 많긴 하겠지만 사실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거겠죠. 사실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상품 순환을 더 자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옥션 지마켓 같은 경우는 60일 동안 클릭이 안 되면 아예 노출이 안 돼요. 자, 원래도 상품 판매 기간이 90일로 오픈마켓들 중에서 가장 짧았는데 이게 노출이 안 되는 시기까지 감안하면은 그럼 거의 2달 만에 상품들을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품 순환은 어찌 보면 다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자,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셀러들 80% 이상이 3, 4개월 만에 그만두는 게 다 이 상품 순환이 안 돼서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자, 매일 바뀌는 상품 변동을 적용하고 그리고 판매된 건 그대로 두고 안 팔린 걸 지우고 새로운 상품을 교체하는 어찌 보면 간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를 꾸준히 하는 사람 자체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6개월, 1년 이상을 꾸준히 순환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10%도 안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장담을 합니다. 사실 대량 운영을 한다면 어차피 전부 다 수동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솔루션을 쓸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풀토나 이셀러스 이런 솔루션들을 잘 쓸 줄 알아야 하는 거고 그래서 자격증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결론은 상품 순환을 기존보다 더 자주 하자라는 거고 굳이 기준을 드리자면 안 팔린 상품을 지우는 주기는 한 달을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로 참고해야 될 사항은 사업자 개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사업자가 좀 많죠. 자, 방금 처음에 보여드린 이 사업자들의 매출을 보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도 4, 5천만 원이 됩니다. 말 그대로 가공을 한다고는 해도 대량이기 때문에 이 상품수 자체를 늘리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사업자 개수 자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도 이게 4, 5천이 되면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운영이 가능한 거죠. 제가 사업자 한두 개 운영해서 매출이 많이 줄어서 그게 뭐 1,000만 원도 안 된다. 그렇게 운영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규모가 어쨌든 4, 5천이 되면은 몇백만 원 이상이 굴러가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물론 사업자를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다 대박이 난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사업자 많이 운영하는 것도 노하우와 이런저런 능력이 필요해서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호불호도 구독자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무조건 사업자 개수를 늘려야만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사업자 한두 개로 사입이나 제조를 하거나 혹은 정밀 가공을 하는 그 노력보다 가공 대량 등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깊이로 가공을 하고 나면은 사업자를 늘려서 전체적인 상품수의 양 자체를 늘리는 게 요게 훨씬 더 난이도가 쉽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역시 리스크가 거의 없죠. 자, 사업자 늘리는데 추가되는 비용이 비상조피스 비용이랑 뭐 통신 판매와 신고 비용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 3만 원이 더 드는 건데 사업자 한 개 더 운영하는 기대 수익이 최소 그래도 50에서 100만 원 정도는 되기 때문에 2, 3만 원 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못 하겠거나 너무 힘들면 그냥 안 해도 그만이에요. 사업자를 내는 것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자, 유지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상품을 조금 더 많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상위 버전의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비용이 조금 더 지출될 수는 있지만 그 역시도 매달 결제하다가 안 하면 그만인 거라서 어딘가에 보증금을 엄청 내거나 목돈이 묶이는 게 아니다 보니 리스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은 수강생분들한테도 사업자 내는 거를 너무 보수적으로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해보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일단 해보고 안 되면 폐업을 해도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든 형태의 온라인 판매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컨셉과 전략을 정하고 그 상태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자, 저는 항상 같은 포지션인 게요. 모든 온라인 판매 방법 중에서 대량 위탁 판매가 가장 리스크가 적고 초보자가 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다가 잘 되면 정밀 가공이나 사입으로 넘어가도 되고 하다 보니 적성이 잘 맞다. 그러면은 저처럼 사업자를 늘려가면서 이 가공 대량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은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매출이 떨어졌다고 너무 상심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그리고 위탁뿐만이 아니라 사입, 제조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저 같은 유튜버나 강사도 다들 힘든 시기입니다. 항상 잘 될 수는 없으니 이 사업에 항상 이 부침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과 그리고 특히 마켓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 맞물리면 매출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릴지 이걸 고민하자는 거죠. 대량 위탁셀러 분들은 물론 현타도 많이 오고 고민도 많이 되시겠지만 사입 제조하는 또 여러 사람들을 보고 있는 저로서는 그쪽은 정말 솔직히 더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는 고정비가 거의 없는데 그쪽은 재고, 창고비, 인건비 이런 고정비가 많으니까요. 앞으로 운영 방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많은 상품을 조금 더 자주 순환해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스피드고 전송이나 다팔자 같은 무료 솔루션을 쓰시는 분들은 정말 1, 2주마다 싹 다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서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유료 솔루션 사용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힘드니까 3, 4주 정도로 꾸준히 상품 순환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가공 대량 등록을 위해서 매크로나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아직도 생각은 동일합니다. 자, 마케트 정책 변화는 솔직히 개인 한 명의 이 무작정 열심히 하는 가공으로는 솔직히 돌파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품명 가공부터 카테고리 수정 같은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건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도 다음 영상에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영상에서 매출이 많이 떨어진 거 보여드렸었는데 자, 이런 힘든 시기일수록 지치지 말고 꾸준히 상품 순환을 그냥 계속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꾸준히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은근히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나 자동화의 방향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